철모에 새긴 다짐, 복수열전, 피로 물든 호수, 바로 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입니다. 오늘은 패배를 복수하며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육군 보병 제육사단의 활약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사창리에서 고립되고 포위당하고 무너졌습니다. 지휘는 끊겼고 병사들은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양평에서 다시 일어서 산을 찢고 호수를 삼켜버립니다. 사창리의 분노는 용문산과 화천호에서 불꽃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전투가 아닙니다. 복수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설의 시작과 끝, 바로 용문산과 화천호 두 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창리, 치욕의 출발점. 1951년 5월 강원도 사창리 국군 제육사단은 중공군 제60군, 제15군, 그리고 북한군 제1군단의 협공을 받습니다. 중공군의 포위, 야간 침투, 지휘 붕괴의 결과로 국군 전사 실종 7,000명과 대부분의 장비를 상실하고 지휘 체계가 사실상 마비됩니다. 이 전투는 대한민국 전사의 길이 남을 대재앙이었습니다. 그 이름, 사창리 전투. 어떤 병사는 고지를 넘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버려졌습니다. 지휘관은 어디 있습니까? 육사단장은 도망쳤고 사단은 해체 직전까지 밀렸습니다. 그들의 명예는 현리의 제3군단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양평으로, 다시 싸우는 군대. 사창리에서 철수한 육사단은 이곳에서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도착합니다. 장도영 준장. 젊고 집요하고 분노로 타오른 지휘관,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지휘관. 그는 훈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공격한다. 중공군의 피로 화천호를 붉게 물들여라. 그리고 화천호로 가기 전 먼저 피로 불을 당긴 전장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용문산이었습니다. 용문산 전투, 사창리의 하늘 꿰뚫다. 1951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일대 사창리 전투 직후 완전히 무너졌던 국군 제육사단.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첫 복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해발 1157m의 험준한 산, 용문산. 우리 군은 이곳을 경기도 방어의 최전선으로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을 내주면 바로 양평이 뚫리고 서울이 흔들립니다. 중공군 전력은 제60군 예하 부대 병력 약 2개 사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야간 교란 및 기습 공격에 능숙한 중공군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국군 제6사단은 2연대, 7연대, 19연대 병력 약 8,000명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단장 장도영 준장의 첫 서력전이었지요. 그러나 분노와 굴욕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육사단의 마음은 그 어떤 무기도 능가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돌격은 야간에 개시됩니다.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육사단은 야간 기습, 우회 포위, 연속 압박전을 방어합니다. 밤낮으로 산을 타고 돌격하는 중공군을 방어합니다. 포탄과 비명이 얽힌 전투 속에서 병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서울이 짓밟힌다. 전우들을 보며 한 병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총을 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쥔 기분이었다. 1951년 5월 20일 새벽 결국 육사단은 군단급적 병력을 맞아 사흘간의 분전 끝에 예봉을 꺾는데 성공했습니다. 국군 전사자는 약 500명, 하지만 중공군 전사자는 국군의 2배가 넘는 약 1200명 이상이었지요. 결국 중공군이 철수하고 양평 방어선은 유지됩니다. 물론 중공군의 서울 진입 차단을 성공리에 수행합니다. 용문산 전투는 육사단이 복귀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총과 대포보다 먼저 그들을 움직인 것은 명예였습니다. 이 승리는 단지 고지를 방어한 것이 아니라 군대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은 전투였고 곧바로 8.5호 전투로 이어지는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철모의식, 복수 두 글자를 새겨라. 화천호 작전 직전 정병주 대령은 전투 전 병사들에게 철모를 꺼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창리에서 쓰러진 전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무덤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철모는 비석입니다. 철모 안쪽에 두 글자를 새기십시오. 복수.
병사들은 철모 안쪽에 칼날, 총검, 심지어 못으로 복수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몇몇은 가족의 이름과 사창리에서 전사한 전우 이름까지 새겨 넣었지요. 돌격 전 그 철모를 마주 맞대고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철모를 잃으면 다시 찾을 필요 없다.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진격의 창, 동부전선으로. 육사단은 서부에서 동부전선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중공군은 제12군단 예하 제31사, 제34사, 제35사로 병력 약 3만 5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육사단 구성은 2연대, 7연대, 19연대, 포병 3개 대대, 공병, 수색, 박격포로 병력 약 1만 3천 명이었지요. 작전명은 연속 고지 탈환 작전.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선, 면을 잇는 연속 포위, 각계 격파, 보급로 차단. 목표는 하나. 화천호 일대 고지 전부를 장악하라. 산맥을 타고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육사단은 양평에서 출발해 홍천 북방, 인제, 화천으로 이어지는 산악지형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턱없는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밀고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왜냐면 사창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죽지 못했으니까. 용문산 전투에 이어 6월 21일 1052고지 중공군 34사 예하 병력 집중 배치. 하지만 문제는 지형이 너무 험해 포병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죠. 수적으로 열세인 상태에서 공격하자면 포사격의 지원이 절대적인데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분노가 풀리지 않는 우리 육사단은 정면 돌파, 백병전, 총검 돌격을 감행합니다. 병사들은 총알을 피해가며 뛰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든 수류탄을 적 참호에 집어넣고 자기 몸을 함께 던졌습니다. 고지가 아니라 이건 지옥입니다. 살아서 내려간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중공군 500명 이상 전사, 1052고지 함락. 중공군의 마지막 보루인 1140고지. 이곳엔 35사 예하 본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육사단 2연대는 정면 공격을 감행하지만 방어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때 좌측 산줄기로 우회 기동한 특수중대가 적의 후방을 찔렀습니다. 중공군은 능선 전체가 불에 타듯 흔들렸습니다. 1140고지 탈환. 중공군은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전투 7일째. 중공군의 무전이 끊기고 포격이 멈추고 그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6월 27일 육사단 선두 수색 중대가 화천호 남단 경계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9일째 되는 날 중공군은 더 이상 돌파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화천호는 국군의 것이 되었습니다. 국군 전사자 약 1000명 이상, 중공군 전사자 약 4000에서 6000명, 포로 300명, 노획 무기 다수. 화천호에는 무수히 많은 중공군의 시신이 떠다녔습니다. 일대 주민들은 화천호에서 수년간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공군을 물어 뜯은 물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름을 다시 새기다. 그리고 이 호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8호호. 오랑캐를 깨부순 호수. 그건 단지 명칭이 아니라 사창리의 수치에 대한 복수, 도솔산의 정신을 이은 결의 국군 육사단의 명예회복 선언이었습니다. 중공군 12군단은 작전 실패로 한 개 사단이 해체되고 34사, 35사는 후방 철수 후 재편성됩니다. 사기가 저하된 중공군의 교통망은 붕괴되고 지휘계통은 단절되어 사실상 당나라 군대가 되죠. 중공군의 남진 작전은 여기서 끊깁니다. 그들은 양평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창리의 분노를 안고 산을 넘고 고지를 뚫고 결국 화천호를 바라보게 되죠. 복수는 성공했고 그 피는 전설이 됐습니다. 사창리의 패배는 8호호의 승리로 덮지 않았습니다. 되찾은 것입니다. 명예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육사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패배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군대다. 지휘관이 도망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병사들이 명예를 되찾던 순간 그곳에 8호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식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 평화와 정의를 꿈꾸는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